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 꼬집어볼 케이스는 치아 제식술인데요. 치아 제식술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 보시면 되세요. 최후의 수단으로 치아를 위쪽에서 접근하는 신경치료나 재신경치료로 불가능하고 뿌리끝으로 접근하는 치근단 절제술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아를 뽑아가지고 밖에서 치료를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게 치아 제식술이고, 이거는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이고, 치아를 뽑는 과정에서 치아가 파절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심었는데 그게 생착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치료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적합한 케이스인지 여부는 꼭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치료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임플란트 비용이 워낙 대중화되고 싸졌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난 더 이상 이 치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뽑고 임플란트 하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아 재식술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5년 후 치아 재식술을 한 지 5년 후에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그거에 대한 사진까지 있으니까 꼭 롱텀하게 팔로업이 뭔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치아 재식술로 치아 살리기, 그리고 치근천공의 치료입니다. 실은 치근천공이 뭐냐면 치아 뿌리에 구멍이 난 거예요. 이 뿌리에 구멍이 났는데 이 구멍이 의인성일 수도 있고요. 치과 의사가 치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충치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이유 때문에 어쨌든 치아 뿌리에 구멍이 난 케이스를 치아 제식술로, 의도적 제식술을 해서 MTA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살린 케이스입니다. 치료 전 상태인데요. 뭔가 이 기둥이 세워져 있죠. 크라운이 돼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글쎄요, 뭐 그냥 모든 치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은 뭐 꼭 본인의 의도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뭐 그런 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잘된 치료인지 잘못된 치료인지 옳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치과 의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anyway, 이 기둥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 중간에 신경관에 정확하게 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된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기둥은 치아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지금 환자분은 이제 좀 잇몸이 붓고 씹을 때 아프다고 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려면 여기 신경치료도 원래는 실은 잘해야 되는데 신경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둥을 한 게 첫 번째 약간 아쉬운 점이고, 문제는 이 기둥을 세울 때 이제 방향이 조금 어긋나다 보니까 이쪽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는 실은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치과 의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환자가 살리려는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요새는 거의 뽑고 임플란트를 먼저 권해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예후가 치료를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좋아질지, 괜히 1, 2년 쓰려고 뭔가 치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롱텀하게 오랫동안 한 5년 이상 됐을 때 이게 멀쩡히 버틸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어쨌든 내부 상태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를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고 이쪽은 기둥이 깨끗한데 여기는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부패한 게 붙어 있죠. 확실히 이쪽이 뚫려서 외부에 뭔가 세균이 침착이 되다 보니까 훨씬 지저분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일단은 현미경상에서 신경관을 먼저 찾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신경치료를 먼저 했어요. 신경치료를 먼저 하고
위쪽에서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레진 코어를 하고 이제 여기 구멍을 갖다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서 현미경을 보고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이 환자분은 이미 잇몸 뼈가 많이 녹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 제식술로 일단 해서 상태를 보고 살릴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포크 임플란트를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 일단 발치를 해봤더니 여기 염증 조직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 사이에 손상 부위를 갖다가 이제 이 부위죠. 이 부위를 갖다가 손상 부위를 갖다가 MTA라는 재료로 이제 메운 거고 뿌리 끝도 뽑은 김에 혹시라도 실패가 또 여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니까 뿌리 끝도 원칙적으로 이제 잘라내고 밀폐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MTA가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치아 제식술의 핵심은 치아 바깥에서 모든 조작을 15분 이내 15분 이내에 무조건 다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치근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나서도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15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치아 제식술까지 하고 이제 좀 지켜본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예우는 불량하다. 좀 지켜보자 했는데 5년이 지났어요. 5년이요. 환자분 이제 증상이 없어서 그 사이 이제 크라운도 씌웠는데 5년 후에 어떻게 됐죠? 정말 사람의 치유 능력은 엄청난 것 같아요. 뿌리 끝에 있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뼈가 찼을 뿐더러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 중간에 뼈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잇몸 관리만 잘 하면 이 치아를 굉장히 오랫도록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이 여기가 치아 사이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에 뼈가 차 올라오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5년 후에 이렇게 뼈가 찬 것까지 관찰이 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감사하게도 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뭐 뽑고 임플란트 5년 전에 할 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자분의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해서 살리는 치료를 할 때 가끔씩 정말 기적적으로 치아가 살아나는 치아를 지킬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이게 전부 이제 환자분이 철저하게 의료진을 신뢰를 하셔야 되고 저희도 만약에 이게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분이 야 이럴 것 같았으면 나 뽑고 임플란트 할 걸 왜 살리자고 했냐고 이제 따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 캐릭터를 어떻게 저희가 치아를 살리자고 끌고 가겠어요.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계속 어떤 증상이 안 나아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아지는 건데 아니면 뼈가 생기는 거는 몸이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1년 정도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자꾸 의심하고 중간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희 입장에서도 보람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치료를 하자고 권하지도 않고 그냥 뽑고 임플란트가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결과를 차라리 좋게 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의 캐릭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치료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치아 제식술로 살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치료 옵션도 있고 경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좋은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치아 살리기에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연세 마이덴 치과에게 적합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꼬집 연세 마이덴 치과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